KF-X 2021년 5월 롤아웃, 2022년 7월 초도 비행 실시. KF-X 초도기는 2021년 5월에 사천에 위치한 카이 공장에서 롤아웃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이듬 해인 2022년 7월에 초도 비행을 하게 된다. 최근 개발 진척 상황을 보면 이 같은 스케줄이 지연될 조짐 없이 개발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개발 상황이면 이러한 시간표를 맞추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개발 과정에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에 참가하는 주체들 간의 이견과 입장 차이는 카이를 중심으로 최대한의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다. 개발 주체들이 각자 담당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각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같이 리스크 쉐링을 하는 것 또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처음 KF-X의 기본 형상을 선택할 때에는 ADD가 탐색 개발 단계에서 세부적인 재원을 도출한 C103이 기본 형상이었다. 이후 매번 재설계가 이루어질 때마다 새로운 설계 형식명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KF-X의 설계를 초기에 탐색 개발 도출 재원 명칭인 C103은 오래된 과거이다. KF-X의 형상에는 세부 재원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 때문에 현재까지 도출된 KF-X의 형상 재원과 공력 특성 등은 과거의 C103의 차이가 있다. 모든 항공기 개발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KF-X의 형상 개발 또한 풍동 실험이 매우 중요하다. 해석과 피드백을 반복하여 기존의 형상을 수정하여 KF-X에 요구되는 성능 요소 중 중요한 요소인 추력 특성 또한 풍동 시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KF-X의 엔진은 F410-4G2400이며 이 엔진의 최대 추력이라고 알려진 약 22,000파운드와 밀파워인 14,700파운드는 어디까지나 항공기에 탑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해면고도 최대 추력이다. 실제 항공기에 탑재하면 이보다 추력은 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탑재되는 항공기의 해면고도 최대 추력과 밀파워가 공기 흡입구 형상과 흡입구 내부 형상, 흡입구 제적 등에 따라 같은 엔진이라도 추력이 조금씩 다르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그나마 해면 고도 기준 최대 추력 차이며 항공기의 받음각, 속력, 하중 배수, 고도 등의 변화에 따른 추력 변화는 정말 탑재 항공기의 흡입구 특성은 물론이거니와 항공기의 전반적인 형상 특성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다. 같은 구지 선회를 같은 속력, 같은 고도에서 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받음각이 다르고 흡입구 형상과 내부 형상도 항공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KF-X의 경우에도 군이 요구하는 다양한 조건에서의 중량대 추력비와 잉여파워 등을 충족하기 위한 추력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 F410-4G2400 엔진의 특성과 맞물리는 KF-X의 흡입구 특성과 날개 공력 특성 등을 최적화하기 위한 설계 수정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하였다. 이같이 단계별 수정을 거치면서 얻은 형상을 풍동 모델로 재현하여 풍동 실험을 함으로써 흡입구 내부의 유체 유동 특성을 측정하고 추적하여 추력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받음각과 속력, 대기 밀도 변화에 따른 흡입량 변화와 측류 유입, 흡입구 내부의 충격파 특성, 충격파가 발생한 이후의 기류의 속력 등에 대한 측정 결과를 도출한다. 설계 과정에서 해석한 결과와 대조하여 검증하고 해석과 다른 부분이 확인되면 피드백하여 설계를 수정하는 작업을 한다. KF-X의 피치율과 공력 중심의 이동, 받음각 한계, 천음속 구간 등에 대해서 해석하고 설계한 것을 검증하기 위한 작업도 풍동시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요구 수준도 공군에서 결정하여 제시하였거나 또는 공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기 위한 최적의 성능 수준을 카이 또는 ADD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형상이 카이에서 설계된다. 풍동시험에서는 날개로 흘려보내는 기류의 속력을 달리하고 풍동 모델의 기류에 대한 받음각을 달리함으로써 입단에서 박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받음각을 파악하고 이후 받음각을 더욱 증가시키면서 박리가 점차 날개 뿌리를 향하면서 진행되는 양태를 추적한다.
동시에 박리가 일어나면서 날개 안쪽을 따라 흐르는 기류의 속력을 날개 앞전에서 후방까지 측정함으로써 받음각이 변화와 양력 변화에 따른 공력 중심의 이동을 추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풍동시험을 하는 형상의 받음각과 하중배수 등의 변화에 따른 피치율과 양력 모멘트 등을 파악하게 된다. KEFX 비행제 오로지 개발에 국한되지 않고 KEFX의 날개 구조 강도를 해석하고 설계할 때에도 필요한 것이다. KEFX의 비행제 오로직 설계 시에 이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받음각 구간을 설정하고 하중배수 한계를 받음각 구간마다 달리 설정하며 선회가 가능한 최대 속력 한계 등을 결정한다. 이외에도 에어포일의 두께와 형상을 설계하고 수정하는 과정 역시 KEFX 형상 재원이 단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요인이다. 그리고 랜딩 기어 수납 방식을 변경하는 것 역시 KEFX의 형상 재원이 초기의 C103과 많이 달라진 원인이다. 랜딩 기어 수납 방식 변화로 인하여 내부 연료 탱크 만재량의 변화가 생기면 행동 반경 등의 감소를 억제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날개 면적을 좀 더 증가시키고 날개폭을 조정함으로써 날개 면적과 AR을 조금씩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재설계를 하기 때문이다. 항력이 증가하는 것 역시 다른 부분에서 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완책을 찾아 설계에 반영하면서 형상 재원이 ADD에서 탐색 개발 시에 만들어진 것과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다. 풍동시험을 거쳐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치면서 초기 개념 안의 형상 재원과 차이가 더욱 벌어지게 된 것이 현재까지 도출된 KEFX 형상 설계이며 이 역시 최종 설계가 완성될 때까지 몇 차례 더 수정을 거치면서 변하게 된다. 결국 KEFX의 형상은 기본적인 외형은 초기의 탐색 개발로 도출되었던 C103과 세부적인 재원이 다르고 그에 따른 공력 특성과 내부 공간 배치 등이 다르게 되었다. 현재의 KEFX 형상 명칭은 C107에서 C108로 가는 과정이며 최종 C109 2018년 5월 완성 예정. C103을 기반으로 시작된 KEFX의 설계는 대략 6개월에 한 번씩 수정된 형상을 도출하였으며 그때마다 형상 명칭이 새로 부여되었다. 현재 형상도 풍동 실험을 통해 생성된 결과를 설계해 피드백하여 수정을 하게 되면 C108로 다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내부 배치 설계까지 완료된 최종 설계가 C109이다. 따라서 현재의 형상이 최종 설계에 많이 근접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C109는 2018년 5월에 최종 도출될 예정이다. 즉, KEFX의 설계는 2018년에 완성된다는 것이다. KEFX를 개발하면서 다양한 난제에 직면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KEFX의 날개 설계, 그 중에서도 KEFX의 에어포일을 만드는 것이다. KEFX의 날개는 낮은 피탐 성능과 낮은 항력 등을 위해 전반적으로 얇은 에어포일을 갖도록 설계되고 있다. 이 경우 높은 받음각에서 박리가 더욱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슬랫으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큰 양력을 얻기 어려워지는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KEFX의 날개는 AR과 테이퍼비가 작은 날개로 설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KEFX가 얇은 날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동시에 충족 또는 절충하기 위해 최적의 특성을 갖는 날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개발 과제다. 얇은 날개 내부의 공간 확보와 구성품 배치가 쉽지 않다는 것 역시 KEFX의 날개를 설계하는 작업의 난이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이다. 날개 앞전의 슬랫과 날개 후방의 플랩, 에일러론 등의 조종면을 작동하기 위한 액튜에이터와 배선, 연료 탱크와 연료도관 등이 날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을 배치할 내부 공간을 얇은 날개 안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날개 내부 설계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주날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미익과 수직미익 설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KEFX 블록 1/2/3의 실제 개념이 이미 알려진 것과 다르다. 지금까지 알려진 KEFX 블라크 1은 공대공 교전 능력과 기본적인 공대지 무장 일부만을 운영할 수 있으며, 블라크 2를 거쳐 블라크 3에 이르러서야 에비오닉스 교체와 발전된 표면 처리 기법 적용, 레이더의 공대지 모드 추가 등의 성능 향상을 통해 완전한 작전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미 블라크 1에서 KEFX가 갖추어야 할 것은 모두 갖춘다. KEFX의 AESA 레이더의 경우에도 블라크 1의 일부 모드가 미비된 것을 블라크 2와 블라크 3에서 추가로 모드를 통합하여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블라크 1에서 통합하게 될 예정이다. 내부 무장베이도 블라크 1에 이미 마련되어 있거나 최소한 내부 무장베이가 들어갈 공간은 만들어 놓고 이후 해당 공간에 무장베이 구성 요소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블라크 2는 KEFX 블라크 1의 발전형이 아니라 이미 블라크 1에서 모두 갖추어진 것을 검증하고 인증하는 단계이다. 이런 과정이 완료되면서 KEFX가 담당해야 하는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블라크 3가 양산되어 부대 편성되는 것이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KEFX는 예천 공군기지에서 최초 부대 편성될 예정이다. 타겟팅 포드의 경우에는 당초 블라크 3에서는 타겟팅 포드 구성 요소를 KEFX에 내장 통합하여 F-35의 EOTS와 유사하게 운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KEFX의 내장형 EOIR 타겟팅 체계를 통합할 계획은 없다. 어차피 타겟팅 포드는 임무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컨피겨레이션에 포함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굳이 내장형 체계를 개발하여 통합할 필요가 없다. ICS, 즉 EA 체계의 경우에는 알려진 것처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외장형 EA 장비인 AQ200K의 LRU들을 내장 모듈로 KEFX에 통합할 계획이다. 수출은 가격 대비 성능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카이에서는 미래 경쟁 기종들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고 그에 맞추어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현재 확정된 물량은 한국 측 도입 물량과 인도네시아 측 도입 물량이다. 이 중 인도네시아는 영토와 영공이 방대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50대 60대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공군과 국방부에서 추가 소요 이야기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공동 개발 인력을 파견하여 미국 EL 필요한 부분 제외하면 카이와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지분의 20%를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EL이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링크 16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의 IFX에 통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별도의 데이터 링크를 통합하게 된다. KEFX 시제기가 나오면 인도 시제기 한 대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전체 지분의 20%를 투자한 것에 대한 대가에 포함된다. 인도네시아는 EL이 나오지 않는 하드웨어들은 KEFX의 그것과 다른 독자적으로 선정한 장비들을 통합해서 IFX로 인증한 후 양산하게 된다. IFX 양산은 PT, DI 기술과 인프라로는 어렵기 때문에 카이가 PT, DI와 별도로 계약하여 기술을 지원하고 자문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2단계에서는 카이가 IFX의 TAC로 참가하여 지금 로키드 마틴이 KEFX 개발 프로그램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IFX 인증 전에 별도의 통합 작업 또한 카이가 PTD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지원할 예정이다.